70쪽에 10번 보면 1차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이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등식이 뭔지 어떻게 풀어서 해를 구하는지 알아본 후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이란 뭐냐면 이게 사실 부자가 아니 부자예요. 한자로는 아니 부자인데 등식이 아니라는 거겠죠. 등식이라는 거는 뭐였죠? 등호가 있는 걸 등식이라 그랬죠. 같다 이런 건데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부등호가 있는 식, 등호가 아닌 거,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등호는 요런 녀석이에요. 크다. 이쪽 입 벌린 쪽이 크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요런 녀석이 들어간 게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부등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는 식을 보면 x-2는 3보다 크다. 이런 게 이제 부등식인데 사실은 요게 주인공이 되죠. 부등식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요 x가 참이 되는 걸 구하면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수를 우리가 x에 어떤 수를 넣어서 2를 뺐을 때 마이너스 2죠. 2를 뺐을 때 3보다 크기만 하면 이 x 값을 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는 x-2는 요 3보다 크다 이쪽이 더 큰 쪽이죠. 입을 벌린 쪽이 이렇게 읽으면 되고 우리가 참이 되는 x값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따져볼게요. 제가 x-2에다가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사실 여기다가 어떤 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한번 10을 넣어볼게요. 10 빼기 2는 8이니까 3보다 크죠. 8이 3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그쵸? 또 100도 넣어볼게요. 100에서 2를 빼도 또 3보다 크죠. 그쵸? 98이고 이렇게 되니까 1000도 되고 숫자가 너무 많이 돼요. 어떤 수에서 2를 뺐을 때 3보다 큰 수는 이 x값은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에서는 해가 하나로 결정될 수 없어요.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해가 딱 하나 있잖아요. 참값이. 예를 들자면 방정식에서는 x-2하고 우리가 등호가 있는 게 방정식이라 그랬잖아요. 3이었죠. 그래서 x가 1로 이항했을 때 5가 됐잖아요. 여기다 5를 넣어보면 5 빼기 2는 3이랑 같다. 그래서 이게 성립돼서 이게 참값이라서 이게 해가 됐잖아요. 방정식에서는 그랬죠. 방정식과 부등식은 엄청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해가 딱 하나인데 부등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x값에다 막 일일이 다 여기다 대입해보면서 3보다 큰 거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방정식에서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렇게 수학자들이 가르쳐 줬죠. 부등식에서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기술을 개발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등식은 아닌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 하나 알아보고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부등식의 성질도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를 보면 양팔절을 보면 여기 우리가 A쪽이라 그러고 여기를 B쪽이라 그럴게요. 이쪽이 더 무겁죠. 이게 크기 때문에 이쪽이 무겁다. A쪽이 무거워요. B쪽보다. 그랬을 때 우리가 A쪽에다가도 똑같은 무게를 하나씩 더해 볼게요. 더하기를 하면 여전히 이 A쪽이 무겁죠. 당연히. 그래서 더하거나 또 곱해 볼게요. 2배를 해볼게요. 얘하고 똑같이 또 여기다 이렇게 또 2개씩 올려볼게요. 2배 해서. 그래도 또 여전히 얘 때문에 이 빨간 거 큰 것 때문에 무겁죠. 곱해도 또 나누어도 똑같죠. 얘를 2개씩 빼버려요. 이렇게 나누기 2를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계속 A쪽이 당연히 무거울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올린 이쪽이 무겁기 때문에 내려간 쪽이 무겁죠.
또 그 다음에 하나씩 더 빼도, 얘 아까 올려놓은 애 빼도 마이너스 1, 또 얘를 빼버려도 여전히 똑같이 해주잖아요. 양쪽에다 똑같이 올리기 때문에 처음 시작했던 이쪽이 더 A쪽이 당연히 무겁겠죠.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이랑 부등식의 성질은 똑같은데, 부등식의 성질에서 예외가 있어요. 뭐가 예외냐면, 예를 들자면 2가 3보다 작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는 마이너스 음수를 양변에다가 곱할 때, 그러면 얘는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쵸?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는 부호는 마이너스고, 이 1은 2니까 2고, 또 마이너스 여기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에다 3을 곱하니까 1 곱하기 3은 3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음수를 곱할 때는 이 부등호가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나타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는 여기인데 마이너스 3은 여기잖아요. 수직선상에서. 당연히 얘가 더 작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식의 성질이랑 부등식의 성질이 다른 점은, 음수를 곱할 때 부등식은 바뀐다는, 이 부등호가 바뀌는 거예요. 음수를 곱할 때 그 성질이 달라요. 당연히 음수로 나누어도 다르겠죠. 왜냐면 나눗셈은 나눗셈은 곱을 역으로 하는 게 나눗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또 부등호가 변심하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3인데 나누기 여기다 마이너스 2를 한다. 양변에다 똑같이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할 때 이 부등호가 바뀌죠. 이것도 2를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이게 마이너스 2잖아요. 다시 3을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잖아요. 두 개를 손해본 것보다 세 개를 손해본 게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좌변, 우변, 양변에 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이게 여전히 어느 쪽이 무겁다는 거죠. 이 부등호는 성립한다는 거죠. 부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등식의 성질인데, 두 번째로는 또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예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 요거만 주의하면 돼요. 부등호가 바뀌는데 시험에서는 글이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되는데, 이게 등식의 성질이랑 비슷하다는 것만 머릿속에 유념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쪽이 무거운 쪽이니까, A쪽이 무거운 쪽이니까 이쪽에다 아무리 더하고 빼고 똑같이 하니까, 양변에 똑같이 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안 바뀐다는 게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자, 이건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10번 풀어볼게요. x 플러스 3은 5보다 크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는 요 x에 우리가 참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볼게요. x 플러스 3 좌변과 5라는 우변이 있죠. 그랬을 때 양변에다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x만 남겨놓고 구하려면 이쪽에다가 좌변에다가 이 3을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해주죠. 이쪽에다 마이너스 3을 해줬으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쫓아오고 우변에도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돼. 이게 부등식의 성질이죠. 그래서 이거 3하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x만 남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x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양변에 똑같이 뺐잖아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건 뺐으니까 그대로 이쪽이 무겁고
부등호 그대로 쫓아오고 5에서 3 빼니까 2죠.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 수직선 이제 해도 구했고 위에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보다 크다면 일단 2로 된 걸 찾아야 되겠죠. 어차피 1로 여기 1에서 시작한 건 얘 4번은 벌써 안 돼요, 답이. 얘도 3으로 시작했으니까 벌써 안 되죠. 2보다 큰 것만 고르면 되는데 1번 아니면 2번이잖아요. 2에서 시작하는 거는. 그런데 살펴봤더니 여기가 동그라미가 빵과 뻥 뚫려 있고 요거는 동그라미가 색칠해져 있죠. 이거는 뭐냐면 2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예요. 요거는 2를 포함하지 2라는 숫자를 포함 안 해 이런 뜻이고 까맣게 동그라미가 막혀 있는 거는 2라는 숫자를 포함해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여기가 2보다 크다니까 여기에 등호가 없잖아요. 여기에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2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여기 하얗게 빵꾸 뚫린 거 동그라미가 요건 2를 포함하지 않고 x 2보다가 다 큰 값을 여기다 놓으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1번 볼게요.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a의 그래프이다.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이 a의 값은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y절편을 뜻하는 거고 y절편이라는 건 뭐였죠? y축과 만나는 부분이죠. y축과 만나는 부분을 y절편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x의 개수 요 x의 개수가 뭘 결정하냐면 기울기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기울기를 여기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차 함수는 대체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셔서 일단 1차 함수나 뭐 2차 함수 이런 거는 모양이라든지 꼭 시험 문제 풀 때 필요한 것만 일단 가르쳐 드리고 시험이 끝나면 진짜 그래프도 직접 그려보고 이런 걸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y는 ax라는 그래프에 하나가 있었고 기본 y는 ax 플러스 b가 있었는데 y는 ax라는 거는 원점을 항상 지냈죠. 이렇게 아이고 원점을 지내서 0과 0을 지나는 그래프였잖아요. 그랬는데 y는 여기서도 x 1이 있는 거죠. a 대신 여기 1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 b가 이제 a라는 거죠. 여기서는 요만큼 y축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를 요 그래프 있죠. 요 기본 그래프를 끌어올린 거예요. 끈을 잡아서 이쪽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이동이죠. 평행 이동. 그랬을 때 기울기는 이 기울어진 정도는 안 변해요. 기울기는 안 변하죠. 왜냐하면 x 계수가 같기 때문에 아이고 요 x y는 x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a 요 기울기는 똑같잖아요.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해요. 항상. 그래서 평행 이동이에요. 요 그래프를 여기 y축으로 이만큼씩 다 끌어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요 앞에 거는 항상 기울기고 뒤에 거는 y축이랑 이게 y축이죠. y축이랑 만나는 요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금방 나오죠. 그래프를 보고 y축과 이 지금 직선과 만나는 요 점이 2잖아. 써있네요. 그럼 요게 2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에다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여기를 볼게요. 여기 x축. 여기는 x축이죠. x축과 만나는 요 점은 x절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순서상으로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만.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은 x는 마이너스 2잖아요. 2고 아이고 왜 그러니 너. 마이너스 2고 x축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없고 요 x축에 있잖아요. 무조건 y값은 0이에요.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y축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x축은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 요 점을 읽어라 그러면 마이너스 콤마 0으로 읽으면 돼요. 여기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늘 앞에 x좌표 먼저 읽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를 읽어보면 y축이죠. y축의 점은
자, y값이 2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x좌표 먼저 읽고 y좌표 뒤에 있잖아. 그러면 y값이 일단 2를 써주고 콤마 찍고 이 y축에는 x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간 게 없잖아요. 이 점에서는 움직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이 되는 거예요. 0,2예요. 그래서 기울기라는 건 사실 경사도인데 이건 문제랑 지금 답이랑 상관없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또 이런 방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경사도가 기울기라서 경사도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이만큼 갔고 밑변분의 높이도 2칸 올라갔죠.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이 약분해서 기울기가 1.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사실은 1인 거예요. y는 x 플러스 a 보고 일단 요거만 기억하세요. 이 x 개수가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기울기의 정보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뒤에 상수 숫자 있죠. 이거는 무조건 y절편. 절편은 y절편은 y축과 만난다. y축과 만나는 점이 y절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알아두시고 또 기울기 요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 구하는 정도, 그 다음에 모양 이렇게 된 거. 플러스일 때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여기가 a가 플러스 a가 양수일 땐 이렇게 위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반대일 때 여기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죠. 이 모양만 알면 1차 함수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거 외에는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번 문제 볼까요? 12번 문제는 확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면 어떤 일은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불가능한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항상 일어나는 확실한 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확률은 수치로서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을 확률을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임의로라는 건 내 마음대로 여기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홀수가 적힌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랬죠. 그랬을 때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뭘로 표현해? 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항상 구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 분모에 쓰고 자, 그 집중하는 그 사건,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사건이에요. 그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쓰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확률 문제도 또 5점 가져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고 이건 이 문제만큼은 꼭 맞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 돼요. 모든 경우의 수를 분모에 표현하고 분자에는 그 사건, 그 집중하는 그 사건. 그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사건의 경우에서만 위에다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주머니에 지금 구슬이 5개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들어있는데 다 임의적으로 다 꺼낼 수 있죠. 2, 3, 4, 5가지를 다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는 전체. 그 중에서 내가 홀수가 적힌 구슬 나올 확률이잖아요. 홀수는 여기 몇 개 들어있어요. 1하고 3하고 5하고 3개 있죠. 3개.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1번 꺼낼 확률, 한 번은 3번 꺼낼 확률, 한 번은 5번 꺼낼 확률. 3가지죠. 그래서 확률은 5분의 3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